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디자인 애프터 이펙트 CC 저자 피치파이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로 만드는 애니메이션의 기본인 트랜스폼 애니메이션 예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각 레이어는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트랜스폼은 변형시키다 라는 의미이고요. 트랜스폼 속성을 펼치면 이미지를 변형할 수 있는 5가지의 하위 속성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속성들을 조절해서 위치 이동이나 크기 변경과 같은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5가지 속성을 활용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서 모션의 기초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저는 애프터 이펙트를 열어두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지 불러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으면 같이 시작해 볼게요. 먼저 파일, 임포트 파일 메뉴를 선택합니다. 임포트 파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교재에서 제공하고 있는 matryoshka.psd 포토샵 파일이죠. psd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임포트를 클릭합니다. 불러오기 대화 상자가 열리는데요. 임포트 카인드를 컴포지션,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로 설정합니다. 3개의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참고하셔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포지션,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머지 레이어 스타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OK를 클릭할게요. 프로젝트 패널에 마트료시카라는 컴포지션이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각각의 레이어들도 그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 등록된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았어요. 타임라인 패널을 보면 6개의 이미지 레이어가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나씩 솔로 아이콘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프로젝트 설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처럼 PSD 파일로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이미지의 크기 정보 같은 것들은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데 시간에 관련된 설정은 임의의 값으로 지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고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컴포지션 설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컴포지션 세팅 메뉴를 선택할게요. 컴포지션 세팅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은 프리셋은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지금 설정이 이제 기본 설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PSD 파일을 만들 때부터 비디오 포맷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잡힐 텐데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선택을 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듀레이션 몇 초짜리를 만들 거냐. 5초로 저는 되어 있는데 5초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몇 초짜리를 만들었는지가 중요해요. 저는 지금 마지막에 이거 파일 전에 5초짜리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듀레이션이 5초로 생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5초로 변경을 해 주시고요. 배경 색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배경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OK를 클릭합니다. 저는 지금 타임라인 패널에 그 모드가 켜져 있기 때문에 타글 스위치 클릭해서 기본형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 레이어의 이 막대 부분이 컴포지션 안에 가득 차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요 정도만 있고 뒤가 없어졌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는 교재를 통해서 따로 학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지금 트랜스폼을 볼 거잖아요. 트랜스폼이 잘 들어있는지 레이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1번 레이어에서 일단 제가 요 화살표 부분을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을 해볼 겁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이 화살표를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속성이 모두 이제 확장이 되는 건데요. 앵커 포인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퍼시티 이렇게 5가지 속성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것은
모든 시각 레이어에 동일하게 이제 등록이 됩니다. 어떤 애니메이션 만들어 볼 거냐면은 이 5가지를 다 이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뭐 아빠 레이어가 뭐 위에서 아래로 오고 내려오고, 엄마 레이어는 아래에서 위로 뭐 이제 크기가 커진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각각 레이어의 5가지 속성을 다 이용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4번 레이어인 아빠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다시 컨트롤을 누르고 화살표를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트랜스폼 5가지가 열린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능 꼼꼼 익히기 교재편에서 이 5가지 속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습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그런 이제 자세한 내용보다 예제를 진행하는 실습 형태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아빠 레이어를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P를 눌러서 포지션을 엽니다. P를 누르면 포지션만 나타나요. 계속적으로 레이어가 많고 속성도 많기 때문에 이 속성을 다 열려면 항상 계속 이렇게 하면서 작업을 해야 돼서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속성만 열어두고 작업하시는 방식을 저도 선호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20프레임 지점으로 시간을 이동을 할게요. 클릭하고 20을 입력을 합니다. 20프레임 지점으로 이동을 했고요. 포지션에 스탑워치 클릭해서 첫 번째 키프레임을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었고요. 0초 지점으로 돌아와서 아빠 레이어를 컴포지션 패널에서 클릭하고 쭉 화면 위로 올리는데, 어디까지 올리냐면 전 잘 안 보이니까 50%로 좀 줄여 볼게요. 화면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20프레임이라는 시간 동안 아빠 레이어가 화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이러한 동작을 프레임 인 모션이라고 합니다. 아빠 레이어의 애니메이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엄마 레이어로 돌아갈 거예요. 약간 이 그림들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마트리오시카이기는 한데 오뚜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뚜기처럼 아래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다든지 이런 동작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엄마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았다가 점점 커지면서 등장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유의하실 점은 단순히 스케일만 조절을 한다면 이 하단을 중심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이 중앙을 중심으로 커지게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번 레이어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S를 눌러서 스케일을 열어요. 기본이 이제 100% 베일로 되어 있는데요. 마이너스 값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런 걸 만드실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의 이 하단 부분이 아닌 센터, 그러니까 이게 앵커 포인트인데요.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지점을 중심으로 크기나 회전값 같은 거를 조절하고 싶다면 중심점인 앵커 포인트를 먼저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메뉴 도구바에서요. 펜 비하인드 가로치고 앵커 포인트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심점 이동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중심점 이동 도구를 선택을 하고요. 이때 스냅핑을 클릭을 하면은 스냅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원하는 정확한 지점으로 보시는 것처럼 움직일 때 스냅될 수 있는 지점이 있으면 얘가 잘 움직이죠. 이렇게 해서 레이어의 가장 하단으로 앵커 포인트를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고 나면은 필요 없다 싶을 때는 항상 해지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도구 사용을 마쳤다 하면은 언제든지 항상 선택 툴로 돌아가야 무언가 레이어든 무엇이든 효과이든 클릭하고 동작을 지정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선택 툴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엄마 레이어의 스케일에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1초 10프레임 지점으로 CTI를 이동을 했고요. 지금 100인 상태에서 스케일에 스탑워치를 클릭해서 첫 번째 키프레임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20프레임 지점으로 이동하도록 할 거예요. 저는 지금 키보드에서 J를 눌러서 20프레임 지점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J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프리비어스 키프레임, 그러니까 나보다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키프레임으로 시간을 이동하는 단축키가 J이고요. K를 누르면 뒤에 있는 키프레임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리한 단축키니까 외워두셔도 좋겠습니다. J를 눌러서 20프레임 네, 지점으로 옮겨왔고요. 스케일을 0으로 해서 하나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20프레임 동안 바닥을 중심으로 엄마 레이어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빠하고 엄마는 뭐 각각 포지션, 스케일 이렇게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물론 엄마 레이어는 앵커 포인트 이동을 먼저 하긴 했죠. 세 번째, 이 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볼 겁니다. 스케일하고 로테이션을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딸 레이어가 엄마처럼 아래를 중심으로 커지면서 회전값까지 이렇게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역시 앵커 포인트 이동을 해야겠죠. 펜 비하인드 도구, 중심점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다시 스냅핑이 이제 선택이 되어 있네요. 이 상태에서 중심점을 이동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중심점 저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을 거라서 스냅핑은 해제했습니다. 다시 선택 도구를 클릭해서 선택 도구를 항상 돌아옵니다. 먼저 스케일 애니메이션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딸 레이어 선택하고 S를 눌러서 스케일을 열었고요. 2초 지점으로 시간을 이동할게요. 2초 지점에서 지금 100%인 상태에서 스탑워치 클릭, 키프레임 선택하고요. 역시 J를 눌러서 프리비어스 키프레임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1초 10프레임으로 돌아왔고요. 스케일을 0으로 바꿔서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다면은 지금 엄마 레이어와 동일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딸 레이어에는 회전값도 추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1초 10 프레임 지점에 있고요. 딸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Shift하고 R을 눌러서 로테이션 속성까지 꺼내 보도록 할 겁니다. 로테이션 앞에 숫자 말고 뒤에 있는 숫자에 마우스를 오버하고 쭉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0%이기 때문에 수치로 입력하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30 정도로 하고요. 로테이션 스탑워치 클릭해서 첫 번째 키프레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초 25프레임 정도 지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초 25프레임 정도에서 이제 플러스 25로 해볼게요. 왼쪽 오른쪽으로 까딱까딱 하면서 커지게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2초 5프레임 정도로 시간을 이동을 했고요. 다시 마이너스 값으로 갈게요. 마이너스 10 정도 해주고요. 다음은 2초 11프레임 정도 가서 여기에서는 이제 플러스 값으로 합니다. 플러스 5 정도로 하고요. 2초 15프레임 여기 이제 멈추게 하려고요. 그래서 로테이션을 0으로 해서 멈추게 합니다. 그러면 이 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커지면서 회전하면서 똑딱똑딱 하면서 생성이 됩니다. 조금 더 애니메이션이 재미있어졌어요. 지금 트랜스폼 5가지 중에서 4가지를 좀 활용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에 있는 이 아들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해보지 않은 오퍼시티를 이용을 해서 페이드 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페이드 인이란 레이어의 불투명도가 0에서 100으로 변하는 애니메이션 효과인데요. 레이어가 점점 더 선명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들 레이어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T를 눌러서 오퍼시티 속성을 열었어요. 시간을 3초 10프레임 정도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퍼시티 100%인 상태에서 스탑워치를 클릭해서 첫 번째 키프레임을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2초 10프레임 지점으로 시간을 2초 10프레임 이 정도로 시간을 이동한 후에 오퍼시티를 0으로 해서 보이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서히 이렇게 투명하다가 불투명해지면서 아들 레이어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4개의 레이어에
트랜스폼 속성을 이용을 해서 각각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여기 그래픽에 보시면 하트 그래픽이 있어요. 이 하트가 좀 자유곡선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동하다가 안착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런 애니메이션은 트랜스폼 옵션의 기본 키프레임만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또 다른 방식까지 같이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0초 지점으로 현재 시간을 이동을 하고요. 타임라인 패널에서 하트 레이어 클릭하고 일단 P를 눌러서 포지션을 열게요. 나머지 얘네들 열려있는 거 좀 보기 싫다 하시면 선택하시고 요 화살표 한번 클릭하시면 다 닫힙니다. 하트 레이어 선택해 있고요. 0초 지점에서 하트를 화면의 왼쪽 바깥으로 완전히 빼서 이제 보이지 않게 이동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좌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략적으로 화면 왼쪽 바깥으로 뺐습니다. 포지션 스탑워치 클릭해서 첫 번째 키프레임 설정을 했고요. 1초 지점으로 현재 시간을 이동을 합니다. 하트 레이어를 대략 움직여 볼게요. 엄마와 아빠 사이 정도로 이동을 했고요. 2초 지점으로 시간을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 하트 레이어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엄마와 뭐 딸 사이 요 정도로 이동을 해 볼게요. 이동 반경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약간 아래쪽까지 이동을 해 봤습니다. 3초 지점. 제가 1초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왜 1초 단위로 움직이나요? 라고 한다면 편의상 움직이는 거고요. 나중에 동작을 매끄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냥 초 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들 레이어의 오른쪽 끝으로 좀 움직여 봤고요. 그리고 4초 지점에서는 다시 딸 레이어 머리 위쪽 정도로 이동을 하고요. 마지막 시간인 4초 29프레임 4초 29프레임 점에서는 원래에 있었던 포지션 엄마와 딸 레이어의 중앙 정도의 하트를 위치시킵니다. 애니메이션 보면은 상당히 하트가 딱딱하게 움직일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직선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매끄러운 곡선을 만들어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작을 곡선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트 레이어의 포지션 글씨를 클릭하면 포지션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키프레임이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 키프레임이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템포럴 인터폴레이션을 배지에로 바꿔주시고요. 스페이셜 인터폴레이션을 컨티뉴어스 배지에로 바꿔주시고 로빙은 로브 어크로스 타임으로 변경을 해 주십니다. 각각의 자세한 설명은 교재를 통해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쭉 따라하기 실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OK를 클릭할게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곡선으로 바뀌었고요. 두 가지 변한 게 있습니다. 일단 곡선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타임라인 패널의 키프레임을 보시면 키프레임 모양이 원래는 다이아몬드 모양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키프레임과 마지막 키프레임은 살짝 모래시계 모양으로 바뀌었고요. 중간에 있는 키프레임은 동그란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모양만 바뀐 게 아니고요. 제가 편의상 1초의 키프레임 하나, 2초의 키프레임 하나, 3초의 키프레임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4초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키프레임들이 보시는 것처럼 위치가 자동으로 변경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아까 옵션을 선택을 할 때 로브 어크로스 타임이라는 거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로브 어크로스 타임을 적용을 하면은 이 중간 키값들을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서 구간 스피드를 동일하게 유지해주는 기능입니다.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 같은 경우는 교재의 기능 꼼꼼 익히기에서 모두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학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애니메이션 확인해 보면 하트 움직임이 지금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뭔가 벽을 툭 치고 가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곡선을 좀 조절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동작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점을 클릭하고 드래그하면서 원하는 모양의 곡선으로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특히 이 부분의 동작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좀 곡선을 예쁘게 다듬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벽을 좀 치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더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었고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하트가 정확하게 센터로 좀 갈 수 있도록 곡선을 좀 다듬었습니다. 뭐 얼마든지 언제든지 다듬는 거는 상관없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 조절점이 아니라 이 버텍스 이 부분을 클릭하고 움직이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예 패스 자체가 움직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해 주실게요. 애니메이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이제 곡선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하트가 조금 느리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그래픽 요소들은 좀 빠르게 생성이 되는데 하트는 너무 좀 느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다 보면 흔히 있는 일입니다. 뭔가 키를 잡았는데 속도가 마음에 안 드네.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에 한 번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4초 지점으로 현재 시간을 이동합니다. 화면에 빈 부분을 클릭해서 일단 선택을 해제했고요. 지금 하트 레이어의 포지션에 설정되어 있는 키프레임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키프레임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이때 Shift를 누르게 되면 CTI 부분에 스냅이 되니까 좀 더 정확한 타임으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5초 애니메이션에서 4초 애니메이션이 됐기 때문에 전체 속도가 조금 빨라졌는데 2배 이상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엄청 빨라진 건 아니고 1초 정도 빠르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구간에 이런 위치값이라든지 이런 변동은 전혀 없고 역시 등속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예제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한 가지 지금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트 그림이 곡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시선은 굉장히 정면을 보고 있어요. 그런 것보다 곡선으로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회전각까지 있으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로테이션의 키프레임을 잡는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쉽고 정확한 방법을 이용을 해볼 건데 바로 오토 오리엔트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하트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트랜스폼에서 쭉 아래 보시면 오토 오리엔트가 있습니다. 오토 오리엔트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오리엔트 얼롱 패스를 클릭하시고요. OK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하트가 뭔가 지금 회전값이 생긴 거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로테이션 값을 열어보면 로테이션 값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회전값이 바뀐 게 아니라 오리엔트 값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애니메이션 보면은 뭔가 곡선에 따라서 바뀌긴 바뀌어요. 방향성이 바뀌긴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곡선의 모양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로테이션 R을 눌러서 로테이션을 열고요. 내가 원하는 회전값 저는 여기서 마이너스 90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90으로 지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인지 확인을 해 보면서 저는 괜찮습니다. 마이너스 90, 90 원하는 숫자 여기에서 내가 그 안착됐을 때의 각도를 생각을 하셔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랑 똑같이 마이너스 90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곡선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어요.